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소통으로 대안을 만들어가는 제주 장성철TV 장성철입니다. 매우 무덥습니다. 폭염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내주시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이 이 방송에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오영훈 도정이 추진하는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8월 5일부터 12일까지 도민 8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가 실시가 됩니다. 행정체제 개편의 필요성, 행정체제 개편의 6개 모형, 이런 거에 대해서 도민의 의사를 확인하는 그런 과정인데요. 저는 이번에 여론조사가 정책의 신뢰성이 크게 흔들리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이다. 그래서 신뢰 상실이 곧 행정체제 개편 추진 동력의 상실로 이어질 것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하나씩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1일 날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위원회가 중간 연구 영역 2차 보고서를 공개하면서 두 개의 행정체제 개편 모형,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모형, 시읍면 기초자치단체 모형, 이 두 개를 대안으로 확정 선정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영훈 도정이 추진하는 행정체제 개편의 모형이 두 개로 압축이 된 거죠. 그랬는데 이 연구 보고서가 나오자마자 이게 답정냐 아니냐, 답이 정해진 거 아니냐, 또 행정시장 직선제는 왜 그렇게 소홀히 대했느냐, 이런 여러 가지 비판에 직면하다 보니까 도청이 행정체제 개편위원회와 이렇게 협의해서 그랬겠죠. 6개 모형을 여론조사에 다시 한번 물어보겠다. 원래는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2개의 모형에 대해서 도민의 의사를 어느 게 더 좋습니까? 어느 게 더 선호가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해서 여론조사를 하려고 했는데 2개의 선정 모형이 이게 답정나다, 이게 도청이 의도한 대로만 가는 거다, 도민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거다, 이런 비판에 직면하다 보니까 그러면 여론조사 할 때 6개 모형 다 넣어서 도민의 의사를 더 확인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론조사가 이제 6개 모형을 갖고 하게 되는 거죠. 저는 행정체제 개편의 대안을 확정하는 데 있어서 이 2개의 모형을 선정한 것 자체가 매우 핵심적이고 결정적인 그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 핵심적이고 결정적인 내용을 확정을 했다가 다시 이제 제주도 말로 빠꾸토에서 되돌아가서 6개 모형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서 선정하겠습니다, 이런 제스처, 이런 스탠스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건데요. 오영훈 도정이 과연 그게 적절하냐, 도민들한테 먹히겠냐,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저는 이미 그 신뢰를 상실하는 행위였고 추진 동력을 상당 부분 상실할 것이다. 결론적으로는 전 이번 여론조사의 결과가 앞서 그 발표했던 2개의 선정 모형을 도민들이 더 많이 선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2개의 모형에 대해서 이미 읍면동별로 홍보가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호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선정해 놓은 그 답정너라고 비판받는 2개의 모형이 도민들한테도 인정을 받았습니다. 고로 이렇게 가겠습니다. 그렇게 할 공산이 매우 높다고 저는 보는데, 이번에 그 여론조사를 함으로 해서 그 2개의 선정 모형을 추진하는 것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 왜냐하면 이게 꼼수라고 도민들이 받아들이기 때문에 전 그럴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2개의 선정 모형을 그 결정을 할 때 누가 참여했느냐면 30명의 전문가가 의견을 내서 그 결정이 됐다고 합니다. 사실은 6개의 모형에서 2개의 모형을 추출해내는 이 과정에서는 전문가 집단이 참여하는 어떤 수기형 그 의사결정 모델이 더 적절성이 있다고 저도 보거든요. 그런 적절성 있는 의사결정의 과정을 거쳤다면 그 결과도 존중하고 확고하게 밀어나가고, 비판이 있다면
그 정확하고 객관적인 근거를 대서 왜 그렇게 결정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호소하고 설득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 거지. 비판을 받으니까 빠꾸터 하겠다? 이거는 전 정책을 하는 입장에서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을 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개 모형 선정의 정당성 확보를 위한 여론조사일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사실 저는 지난 7월 12일 날 김경학 도의회의장이 그 두 개의 그 선정 모형이 발표된 것과 관련해서 사실상 답을 정해놓고 가는 거 아니냐, 그간의 지적이 현실이 되고 있다, 매우 유감스럽다, 이런 비판을 한 것에 대해서 제가 이 자주 장성철 TV를 통해 가지고 김경학 도의장님, 대안을 제시하세요. 대안 없이 그렇게 비판을 하면 비판을 위한 비판밖에 안 됩니다, 이렇게 하면서 오영훈 도정이 추진하는 행정체제 개편의 작업에 저 힘을 실었었는데 저가 뒤통수 받은 그런 기분이 들었습니다. 몇몇 언론에서, 도의회에서 혹은 또 전문가 집단에서 비판적 의견이 나올 수 있지요. 나왔다고 해서 뒤로 후퇴한다면 결정해 놓은 그 내용에 대해서 도정도 행정체제 개편에도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하구나, 이런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고, 그것은 결국 정책의 신뢰의 상실로 이어질 것이다, 이 말 다시 한번 드리는 겁니다. 그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모형하고 시읍면 기초자치단체 모형, 이 두 개 외에 그럼 네 개가 어떤 게 더 있었느냐, 이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행정시장 직선제, 네 번째로는 의회 구성 기초자치단체, 그리고 다섯 번째로 행정시장 의무 예고제, 읍면동장 직선제, 이렇게 6개가 있었다 이겁니다. 이 6개 중에서 두 개를 뽑아낸 건데, 저는 이번에 마지막에 여론조사 하게 되면 그 두 개를 또 선정한 그런 결과가 발표될 거라고 거의 예측을 합니다. 저는 꼭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 게 행정시장 직선제와 관련해서입니다. 7월 12일 날도 사실 그 얘기를 좀 하려고 하다가 오영훈 도지사가 의지를 갖고 한다 그러면 그 결과에 대해서 도민들이 어떤 그 지지와 반응을 보일 것인지는 좀 지켜보는 게 맞다, 이런 판단에서 저 나름대로 갖고 있는 대안은 있었지만 그때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도민사회 논의에서 기초자치단체 도입 그 모델과 더불어서 유력한 대안으로 꼽혀왔던 것이 행정시장 직선제입니다. 많이들 아시죠? 행정시장 직선제는 그 정책의 용어부터가 도민들한테 많이 익숙해져 있는 그런 관계로 저는 결코 도민들의 선택 후순위로 밀릴 것이지는 않을 거다, 이런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 단층제를 통한 행정 효율성 확보, 이게 제주특별법의 입법의 취지거든요. 그래서 시군을 두지 아니한다, 이걸가 이제 특별법 10조에 있는데, 그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단층제를 인정하면서도 주민들이 직접 선출한 기초단체장이 필요하다, 이런 도민의 의사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합리적인 면이 있는 대안인데, 왜 이게 다섯 번째로 이렇게 평가를 낮게 받았는지 도무지 납득이 가지 않고요. 혹시나 도민들이 모르는 정치적인 노림수 혹은 판단이 있다면 그건 정치적 유불리를 개설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결코 도민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을 꼭 드려놓겠습니다. 왜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시작되었는가? 그것은 제왕적 도지사의 폐해를 줄이고자 하는 도민들의 여론이 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왕적 도지사라는 표현이 왜 등장했는가? 이거를 전 성찰하고 반성해 보면 행정체제 개편의 어떤 모형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쉽게 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본질적이고 절차적으로 매우 그 결정적인 그런 내용을 결정을 했다가 다시 반복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여론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여론조사를 이미 결정했던 것을 다시 뒷받침하는 그런 결과를 도출하는 그런 과정으로 인식을 하고 있다면 그건 꼼수일 수밖에 없고,
두 가지 모형을 선정했을 때에 나왔던 비판 그 이상의 매우 더 큰 비판, 역풍이 불 수 있다 하는 경고의 말씀을 오영훈 돌사에게 드리면서 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